안녕하십니까, BNS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의 필드 이밸류에이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설명들도 약간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만 말씀을 드리고 디테일한 것들은 결국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NFPA 79 기준이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SPE 1000 스페셜 인스펙션에 해당이 됩니다. 볼까요? 자, NFPA 79가 뭐냐면 산업기계에 대한 미국의 전기 표준입니다. NFPA 79는 기계의 전기 장비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기계가 600V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상은 또 다른 규격으로 적용을 하고요. 그 CE 마크를 할 때, 기계의 CE 마크를 할 때 전기 쪽 규격이 이 IC 60204-1입니다. 앞에 EN이 붙으면 유럽 규격이고요. KS가 붙으면 한국 규격이고요. 이렇게 되죠. 요거하고 약 80% 정도가 유사합니다. 20%는 그러면 차이가 뭐냐? 뭐 배선 색상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FPA 79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레벨이 좀 더 높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FPA 79는 법규로 규정된 규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준인 거예요. 리스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교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팅을 못 하는 거죠. 리스팅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갑니까? 네, 필드 이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필드 이밸류에이션에서 적당한 기준을 찾아보니 NFPA 79가 있더라. 그래서 이걸로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법규로 규정된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미국의 기계 제작자, 설치자 및 구매자가 원하는 경우에 이거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즉 엔드 유저가 우리 NFPA 79로 적용해 주세요 하면 그걸로 적용하는 거고요. 어떤 고객은 UL508을 적용해 달라고 그래요. UL508이나 UL508A나 어떤 고객은 61010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는 안 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유저가 마음대로 고르는 거라는 거예요. 필드 라벨링은. 네. 유저가 고르거나 혹은 AHJ가 고르거나. 그래서 이 규격을 줍니다. 네. 근데 이런 규격을 안 줬어요. 그럼 필드 이밸루에이션 해오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가장 유사한 NFPA 79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그냥 리스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508이나 508A로 가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사실 508A가요. 인더스트리얼 판넬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인더스트리얼 판넬입니다. 이 둘 다. 근데 이거는 산업용 설비, 인더스트리얼 이퀴먼트. 이거는 인더스트리얼 판넬. 두 개가 다 이게 두 개가 조합되면 기계의 전기 장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508이라는 규격과 NFPA 79라는 규격은 정말 다른 규격입니다. 예, 이것이 이제 선택을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508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적용을 하다 보면 79는 대략 예를 들어서 한 2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면 얘는 한 6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NFPA 79의 200페이지는 뒤에 어넥스 빼고 한 100페이지 정도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508은 범위가 워낙에 넓어가지고 따져봤더니 한 30페이지밖에 적용이 안 되더라. 자, 그럼 어떤 거 하시겠어요? 이걸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더 편하죠. 그런데 이 시험이 얘는 한 6개 시험을 하고 끝나는데 얘는 시험을 5개를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가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것이 너무 어렵다. 가동을 막 해야 되고 막 시험의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NFPA 79와 그다음 508과 IC 60204 사이에는 사실은 큰 시험에 있어서의 큰 철학적인 차이도 존재합니다. 콜드 테스트냐, 혹은 웜 테스트냐, 뭐 이런 개념들도 막 있고 그런데요. 기준대로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선택은 AHJ가 하는 거다. AHJ가 안 해줬다? 그럼 장비회사가 하는 거다. 장비회사가 AHJ 찾아가지고 우리 이걸로 할 건데요.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그냥 리스팅을 하는 거예요. 귀찮으면. NFPA 79를 기계 제조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냐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거죠. 말씀드린 대로 많은 HJ나 뭐 엔드 유저들이 79를 적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요.
미국의 경우에 반도체 장비 쪽에 NFA 79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세미 S2를 하거든요. 세미 S2를 할 경우에는 여기에 세미 S22라는 규격이 들어가요. 이 S22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아, 골 때리죠. 그래서 이제 NFA 79를 하는 게 S22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79를 선택하는 쪽이 낫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잠재적인 소송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어느 거에 제일 민감하냐? 필드 라벨링을 할 때 이겁니다. 리스팅한 제품만 써라 이거예요. 리스팅한 제품, 즉 UL 마크가 있는 제품만 써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 UL 마크만 있는 제품들이 아니고 어이씨 UL 마크는 없고 RU 마크 같은 게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UL 마크와 RU 마크는 다 UL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저희 QAI거든 QAI 마크가 있어도 됩니다. 그냥 리스팅만 돼 있으면 되는데 자, 이 RU 마크는 뭐냐면 리스팅도 아니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제품은 그러니까 리스팅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장소 여기 가든 다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검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RU는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이상적인 조건에서만 OK가 되고 악조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모터, 자 모터 거대한 농형 모터 같은 경우에 이 위에 이 공간이 뭐 케이스가 딱 들어 있는데 이 케이스 안에 딱 돼 있고 발열이 안 되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잖아요. 싹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품이 안전하다고 개런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이상적으로 발열이 잘 될 때는 인증이 되는데 이런 현장에서 하게 되면은 인증을 못 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상적인 조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이 제품의 기본적인 성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현장에 설치된 조건에서 필요한 시험을 하세요. 이런 마크가 바로 RU 마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U 마크가 있는 제품을 쓰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시험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시험을 생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NRT 리스팅으로 된 제품만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시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풀로딩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문제인데 기계에서 예를 들어서 펌프가 있어요. 펌프 모터가 있는데 물을 막 뽑아가지고 토출해가지고 이쪽에다 막 공급하는 거라고 한번 간주를 해볼게요. 근데 이 펌프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립니다, 보통. 기계 그 현장에서는. 설치된 이후에서나 돌리는 거지. 근데 이 펌프를 1시간, 2시간 돌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겁니다. 왜 필드 이밸리에이션이 존재하느냐 이런 상황들 때문이에요. 이거는 리스팅만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펌프가 있는 장비를 리스팅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펌프 넣은 상태에서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 못 돌리는데 그러면은 그럼 공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 최악의 조건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풀 로드 커런트를 걸고 시험을 할 수 있으면 리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장비 풀로드 못 걸어요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AHJ가 되게 깐깐한 사람이고 원칙주의자다라고 하면 야, 너네 펌프 왜 풀로 안 걸었어? 그런데 왜 필드 라벨링을 해? 다시 해. 데이터 내놔.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리스팅이 미리 깐깐하게 테스트 받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그러니까 리스팅 제품에서 중요한 거는 RU 마크도 일단은 써야 된다. UL 마크, RU 마크, 뭐 QAI 마크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UL 마크나 뭐 QAI 마크는 이걸로 끝나는데 RU 마크는 테스트를 조건을 한번 추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케이블 이슈가 있습니다. 케이블이 UL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케이블이 다 UL 인증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게 되고 어떻게 배선하게 되는지 이런 거 다 따지게 됩니다. 자, 요거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저희가 이제 평가 나와가지고 이거 뒤늦게 이 얘기하면은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꼭 리스팅 제품만 적용을 하시라. 필드 이밸류에이션에서 금지하는 AWM이란 뭐냐? AWM이 뭐냐면 Appliance Wiring Material. 이거를 폴리염화 비닐, PVC로 절연된 소둔 구리 도체.
이거를 리스팅이 된 제품을 써라 이거예요. 케이블도 사실은 RU 마크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리스팅된 제품을 써라. 리스팅 안 된 제품은 그러면 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리스팅되지 않은 그 폴리염화 비닐, 그 PVC 피복선의 경우에는 조건이 뭐냐면 고리가 도체여야 되고 알루미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모터용 전선선에서 허용 전류량은 모터의 플루이드 커런트 125% 이상에서 사용 가능해야 된다. 이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전선이 좀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125%라는 말은 그 NEC 코드에서 나오는 건데요. 넘어갈게요. 저항가열 회로와 모터와 동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선의 경우 작동 시퀀스상에서 모터의 플루이드 커런트와 히터의 플루이드 커런트의 전류량 합계의 125% 이상으로 설계해야 된다. 뭐 이거 하면 되죠.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이거를 입증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은 웬만하면 리스팅된 제품을 쓰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기준들 또 따르셔야 되고요. 좀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기준.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SP1000을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NFPA 791이라는 규격이 또 있고요. 79 있고 508, 508A 이렇게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안전기술 서비스 기업 PNS였습니다. 감사합니다.